귀인 있는 이야기, 긴 이야기 한데 모아서 풀어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 이야기방 시작합니다. 이 몇 분을 저희가 모셔봤어요, 지금. 사실 우리 회사에서 말 좀 잘 풀어낼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셔보자 했더니 귀인 이야기의 창시자 이주영 PD, 우리 검정색 좋아하는 네, 이주영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스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검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검정 스타킹 그거 아니죠? 네, 그냥 검은 거 좋아해서 검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안경, 네. 모자, 너무 티셔츠 좋아합니다. 다 블랙으로 네. 꾸려가고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원래 이제 저희가 이거를 기획할 때는 정오의 희망곡에서 네. 이제 미처 소개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들, 뭐 아쉬운 사연들 이런 거를 이제 또 다시 한번 풀어보자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요. 출연료도 없고 해서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참가하게 됐습니다. 출연료 절감 차원이라고는 네, 하지만 그렇죠. 요즘 남자들을 대변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 저희가 모셨어요. 요즘 남자들을 대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들이 당당한 세상을 원한다 여당당에 아 진짜? 여자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실 거예요. 연빈나 아나운서예요. 안녕하십니까, 연빈 아나운서입니다. 사실 저는 갑작스레 이주영 선배의 부름을 받고 얘기를 캐스팅. 하면 된다 네. 해서 우리가 네. 적극적으로 여자들의 젊은 감각으로 여자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연빈나 씨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대표.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오늘 이 자리에. 네, 여당당 대표 연빈나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 나와 계시는 우리의 심리를 아주 파헤쳐 주실 분 또 모셨습니다. 김하인 선생님 어서 오세요. 저는 센 언니 담당? 네. 딱 보니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오늘 눈썹을 길게 붙이고 그 누구보다도 눈에 좀 여기서 힘을 보니까 주고. 딱 이렇게. 네. 저희 라디오 방송할 때는 네. 예쁜 이야기로 심리를 분석해 주셨거든요. 아, 근데 네. 예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차오르는 일들이 있었죠. 네, 돌직구 전문인데 너무 예쁘게만 했죠. 어쩔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 못다한 시간에는 더 도울직구하는 센 언니로. 아, 센 언니 담당입니다. 그럼 우리 림디는 뭘 담당하시나요? 저는 중립을 지키며 이건 좋은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 제가 사실 라디오 방송할 때 저도 이제 예쁘게만 포장해드려야 되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뭐 여기에서는 저도 욕도 좀 할 건 하고 아, 진짜? 아닐 건 아니니까 걸러내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팟캐스트 제목이요. 귀인 이야기 방입니다. 귀인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좀 추측 좀 해볼까요, 우리? 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제가 또 서울 촌놈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럼 안 쉬어주죠? 서울촌놈 안 쉬어주죠? 서울촌놈이 생각하는 귀는 무슨 귀인 뜻이에요? 사연 있는 이야기? 나만의 특별한 사연이 있는 뭔가 사연 있는 이야기? 그걸 귀인이라고 생각하는 서울촌놈의 이야기. 자, 전라도 토박이신가요? 누군가? 원래 귀인이란 말이 보면 이제 야 너 참 귀인 있다 네. 이러면 성숙함이보다는 좀 더 귀엽고 보면 볼수록 매력 있고 네.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네.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럴 때 이제 너 참 귀인 있다. 저요? 그래? 뭐래는 거야?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좋네.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정호의 망고 가족분들하고 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다수의 의견이 예쁘진 않고 아하. 예쁘다 하긴 뭐한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약간 정내미가 있게 좀 귀인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어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아니라는 거는 아니니까 우리 연빈 굳이 아나운서는 특정 예쁘니까. 지으면은 뭐지? 귀인 있다면 지금 뭐 모모랜드인가요? 거기에 머리 되게 네. 노란 친구? 네. 그런 친구들이 약간 귀인 귀인 있는 있는 스타일. 거죠. 네. 아세요? 몸을 다들 몰라. 아무도 몰라? 모모랜드. 주의 그래. 20대인가 보다. 그래요. 아. 모모랜드. 그래 주희 씨 그런 같은. 친구들이 좀 귀인 있는 스타일. 귀인도 시대에 따라 매력적인. 조금 변하는 조금 것 같아요. 바뀌네, 예전에는 그냥 귀엽고 그런 친구들을 가리켜서 귀인 있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매력이 흘러 넘치는. 그럼 네. 기체를 실생활에서 못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귀인 있다? 아따 귀인 있네. 이렇게. 아 진짜? 네. 귀인 있어. 귀인 뭐 있어. 이렇게. 귀인 있어. 자, 그럼 귀인 이야기 방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오늘 귀인 있는 사연들, 긴 사연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7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동갑내기 친구 A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술만 마시면 남자랑 자고 싶어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먹다가 한 남자를 만났고 둘은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 수위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오늘?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관계를 이어갔죠. 그런데 문제가 있더군요. 바로 이 남자에게는 3년을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 남자는 제 친구 A에게 3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털어놨어요. 결국 제 친구와 남자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3년 된 여자친구가 바로 제 절친입니다. 저는 이 남자와 연애를 하는 제 친구가 너무너무 불쌍해요. 제 친구는 평소 조강지처가 되고 싶다고 할 만큼 헌신적인 아이거든요. 제 고민은 제 친구를 위해서 남자친구의 이 불손한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말하면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걸까요? 하고 사연 주셨는데 되게 복잡한 관계네요. 어때요? 딱 들었을 때?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말해줘야 된다. 절친이라면서 절친. 그냥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내가 말을 안 해줬어. 근데 친구가 다른 애를 통해서 알게 됐어. 네. 그러면은 이 친구랑은 완전 절교되는 거죠. 고민되네요. 저도 말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좀 눈 감아줘야 될지 엄청 고민돼요. 남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글쎄요. 남자 입장에서 대변할 수가 없죠. 일단은. 아이 그렇죠. 예. 남자 왜 이렇게 유혹에 약할까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술만 마시면 그게 아니라 유혹에 약한 거죠. 그렇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여성분도 술 먹다가 남자를 만났고 술만 마시면 남자랑 자고 싶어 한대. 이것은 버릇이고 욕망이 술 먹으면 나오는 거니까 술을 못 먹게 해야 돼, 이분한테. 이 여자분 되게 열이 많은 체질인 것 같아요. 술만 마시면 열이 많다고? 예, 과부하. 막 네네. 올라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자제력이 좀 약해지는 뭐 부분이 있고 이게 좀 세기는 한데 방송에서 해도 되나요? 아, 괜찮아요. 네. 라디오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배란일 때 아, 예. 배란일이 배란일 되면 때. 네, 예. 그때 온도가 좀 신체 온도가 올라가요. 막 뜨거워지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알코올을 드립다 부어. 그러면 이거 어쩌겠어. 터지죠. 그럼요. 그리고 이 남자분 왜 바람을 피웠나?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 뭘까요? 기회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응. 아, 여자가 있다고 여자. 다 하진 않잖아요. 빙고. 그거 맞아요. 정확해요. 네. 기회가 남자들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남자가 바람 피우는 일이 네. 더 끌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남자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예쁜 와이프가 있어도 처음 본 여자. 저 그 말 들은 적 있어요. 고소영이랑 사는 장동건도 박나래를 만나서 바람 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진짜? 네. 근데 또 여자분들이 바람을 피우는 1위가 또 달라요. 여자는 달라요? 뭔가 사랑을 갈구하고 싶어서, 애정을 충족시키고 싶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만나서. 더 잘해주는. 더 잘해주는 사람 예, 만나서. 맞아요. 어머, 웬일이니? 진짜? 네. 남자는 기회가 있으면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원초적 본능이 있는 거고, 여자분들은 이 시기가, 내가 사귀고 있는 이 시기가 뭔가 여지를 주고, 이 시기한테 내 평생을 맡기기에는 뭔가 좀 불안해. 내가 아까워. 내가 아까워. 그럴 때 여지가 생기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에서 바람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네네. 어쨌든 그럼 남자가 흔들릴 때 여자도 같이 흔들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 남자가 만약에 이런- 걔보다 좀 더 좋은 애를 봤어.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럼 그 순간 여자 쪽에서도 틈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왜 나한테 예전만큼 안 해주지? 그럼 또 여기도 흔들리고 서로의 균열이 그렇지. 만들어낼 수 그럴 있다는 수 있겠네요. 거네요. 자, 그럼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사랑을 할 때도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이 남자가 왜 이러지? 이건 왜 이런 걸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상대방도 자기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복잡한 마음인 거잖아요. 나도 모르겠는 내 마음. 그리고 저 사람 마음은 더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거. 되게 좋은 관계야. 좋은 관계인데 뭔가 모르게 뾰루퉁해져 있어. 그래서 왜 그래? 너 왜 그래? 화났어? 그러면?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괜찮아. 그래. 저런 얼굴이야. 저런 얼굴이야. 났다는 거거든. 이거 지금 화 났다는 근데 거. 화가 나를 나는데 풀어라. 본인도 이유를 몰라. 정확한 이유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런 것 같아. 여자 입장에서는 좀 더 내게 사랑을 줘. 그렇지. 내게 와서 그렇죠. 애교를 부리든지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가자고 하든지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아무튼 내게 와서 칭얼대줘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아 근데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소개팅을 해서 만났는데 사람 만났는데 되게 여자가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나기가 힘들대. 왜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직장도 되게 떨어져 있고 본인도 일이 시간 힘들고 여유도 하니까 없고. 시간 여유도 없고 그래서 만나기 힘들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너가 만약 진짜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너 어떻게 해서든 만난다. 그거는 본인 마음에 안 들어서다. 맞아요. 그런데 아니 다를까 얼마 안 돼서 헤어졌거든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랑 이제 사귀다 결혼했는데 이 친구가 여전히 일의 조건은 안 좋았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바뀐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차를 삽니다. 오, 뭐 말인지 아시겠죠? 100%네.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 차를 사서 그렇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거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진짜 사랑의 깊이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거네. 내가 뭔가를 재고 이게 부분 신경 쓰이고 한다는 음.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는 거죠. 네. 명언이십니다. 띵언이네요. 진짜. 방금 뭐였어요?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있으면 네 방법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핑계가 보인다. 아. 브라보. 저 오늘 한 자, 오늘 이걸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다 했네. 분량 나왔나요? 자, 일단은 보면은 제일 불쌍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 3년 된 여자친구란 여자친구. 말이에요. 네.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말을 해주는 게 위하는 것일까? 아닌 것일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100%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하지만 결혼을 했다. 그러면 굳이 긁어부스름 만들 만들지 필요가 마라. 없죠. 그렇죠.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불편해질 거고 또 애가 있다 그러면 이게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그 좀 선택을 조심해야죠. 본인이 해야지 나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종류의 남자, 뭐 에어컨 실외기 같은 뭐 이런 남자를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네. 근데 굳이 이거를 빨리 알게 해서 맞아,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둘이 만약에 결혼 난짜를 잡는다고 한다면 말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이 남자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이건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말은 했지만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분명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10년이군 15년 후고 남자가 또다시 바람을 필 수 있는 상황이 확신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또 내게 와서 그런 말을 할 텐데 그럼 나는 또 뭐라고 해주겠어요? 내가 그때 말했잖아. 네가 감당 가능하다면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 이 정도라면. 만약에 뜯어 말릴 수가 만약에 없네요. 제 친구라면 가족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뜯어 말려라. 아 진짜? 상처받지 않게 뜯어 말려라. 그냥 근데 집안에서. 그것도 좀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어차피 친구가 말릴 정말 거니까. 마음에 있거나 해가지고 하면 헤어지게 되면 영원히 원망을 그 친구한테 할 것 같아요. 자기 친구한테. 그래도 절친인데 그렇잖아요. 원망을 듣더라도 이 절친 친구가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꼭 그게 부모님 얘기를 불행일까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이 사연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듣는 동안에 이 남자의 이런 그 바람기를 죽을 만큼 한 큐에 쫙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강한 게 이 여자친구한테 있다 그러면 해라라고 하지만 전 그게 진짜 아니라 이런 사연들 보면 네. 내가 이 남자를 고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아, 그래? 고쳤을 수 없어요. 내가 고치잖아. 내가 고치면 그 남자는 다른 여자가 가져가. 나는 고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평생 결혼 못하나요? 너무 맞아, 힘들었고 네. 고치면은 고쳐서 힘들고 그리고 그 남자는 다른 여자가 가져가고 나는 힘들어서 그 남자랑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옛말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래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사람을 못 아니다. 고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 망상을 버려야 돼요. 보니까 3년 동안에 이 여자친구는 전혀 몰랐을까요? 3년 동안에 이렇게 바람기가 많은 남자입니다. 근데 눈치가 없으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믿으니까. 아니면 요게 한 번 넘어갔다고 해서 다음 여긴 넘어갔구나. 넘어가버려서 문제지. 다음에 또 넘어가서 넘어갈 수 문제긴 있다는 하죠. 거지. 예. 그리고 이게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난 게 아니라 헤어진다고, 한동안 만났고 말을 헤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맞아. 이 사람 고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나라면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하겠다? 저는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지팔자니까. 냉정해. 전 원래 냉정해요. 내 자, 삶도 냉정한데. 뭐. 그러면 반대 의견이네. 우리 빛나 아나운서는 난 말한다. 말한다. 게다가 지금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절친이잖아요. 저는 친구 사이를 끊을 것을 예상하고 말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비슷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얘기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본인은 거부 반응이 나오는 경우들 몇 번 그렇죠. 봤기 때문에 아예 내가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말을 해줄 거면 아예 관계를 끊을 것을 예상하고 말해준다. 사실 여기서 잘못은 이제 남자랑 그 여자애가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의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은 원망의 단위를 꼭 누군가에게. 그거를 이야기했던 사람한테 많이 돌리더라고. 네. 왜냐면 너가 그 말만 안 했어.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이렇게 불행할 리가 없는. 이분 특히나 현모양처 꿈이잖아요. 그럴 뭔가 수 있겠네. 사인이 있었을 거예요. 사인이 있었는데도 외면하는 거죠. 왜? 그 사인을 외면하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아니면 괜찮은 그렇죠. 남자니까. 그렇죠. 근데 외면하면서 만든 행복을 그렇게 쌓아 올린 집을 이 친구가 무너뜨리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난받을 생각을 그렇죠, 하고 저는 그렇죠. 말할 것 같아요. 말을 해주고 남자를 소개시켜주자. 더 좋은 남자를 더 좋은 바람기 남자를 없는 소개시켜주자. 성실한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심리를 파헤쳐 보시는 우리 분석가 김하인 선생님의 솔루션은 뭘까요? 제 경험으로 그냥 상담을 드린다면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은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조강지처가 꿈이라는 절친분 이분이 정말 이 남자를 얼마나 마음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남자가 있어도 살 분인지 없어도 살 분인지를 친구니까 더 잘 알 거잖아요. 예, 그걸 좀 파악해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더 좋은 남자를 소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일을 그냥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해서 버릇을 확 잡을 수 있다면 한 번은 넘어가 보자. 한 번은 넘어가 보자. 쉽지는 않죠. 쉽지는 근데 않지만 이 여성분이 너무 사랑하니까. 너가 감당을 할 수 있겠어라고 하고 한 번은 그래도 좀 믿어줄 수 있는 3년이니까 3년을 사귀었으면 거짓 뭐 부부나 다름 없나요? 아니요, 근데 3년 사귀어도 모르는 부분들은 모르는 정말 부분은 많아요. 알 만큼 알 것 같은. 그래요. 그럼 만약에 한 번의 불장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는 게 나아요? 말하지 않는 게 나아요? 원나잇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번을 더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성향은 정말 이 다다익선을 즐기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되기는 하지만 저도 말한다. 말한다. 네, 되도록이면 말한다. 그리고 인생은 넓잖아요. 조강지처를 왜 이런 쓰레기한테 왜 발휘를 합니까? 네.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이번 기회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해요. 하나를 공부하신 걸로. 그럼요. 수업료 치렀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첫 번째 사연의 솔루션은 3대1로 얘기해라. 네, 말한다. 방식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제가 현실 도피형이네요. 내 책임 아니다. 그렇죠. 이제 니들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일본 스타일이세요. 약간 관망하는 자세. 일본 스타일. 네. 아니 정답은 없겠지만 네. 사연 주신 분께서 아마 또 지혜롭게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마음에 확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것대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얘기 너무 셌고요. 심장이 벌렁벌렁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혼란을 잠재워 줄 것인가 아니면 더 어지럽게 만들어 줄 것인가. 두 이거 번째 두 사연. 번째는 너무 더 어려워요. 저는 이건 아예 모르겠어. 자,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죠? 몰라요, 아이가 저는. 아직 네, 없으시죠? 네, 네. 네. 얼마 전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병원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집으로 보내서 하룻밤을 아이 아빠가 재웠는데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엄마를 찾더라고요. 엄마! 그 후부터 제가 본인 시야에서 사라지면 엉엉 울면서 저를 찾아다닙니다. 한 번은 그렇게 울다가 소변까지 봤어요. 제가 큰아이 학교 녹색 어머니 봉사를 갔을 때도 1시간가량 집에서 혼자 기다려주던 아이였는데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병원에서 저 치료받을 때 그 모습을 보며 울기도 하고 괜찮냐, 아프지 않냐 묻기도 했던 아이입니다. 저의 그런 모습이 아이에겐 힘든 기억이었을까요? 지금도 저의 동선만 지켜보면서 제대로 놀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아이가 왜 이럴까요? 속상해. 어때요? 저희 생각나는 게 있는 게 뭐 비슷한 얘기는 아닌데 저 어릴 때 동생이 자다가 밤에 이제 저희 같이 잤었거든요. 이제 엄마랑 아빠랑 저랑 이제 넷이서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우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래서 열었는데 애가 엉엉 울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불 안에 들어와서 들어가서 혼자 엄청 울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가지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 아기 때, 완전 아기 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지금 엄마가 아파서 막 아파하고 치료받는 걸 보면서 엄마가 언젠가
떠날 수 있겠다. 떠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항상 제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전 남 걱정은 안 해요. 오로지 내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알러뷰. 생각 때문에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네. 초등학교 때가 한번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요즘은 많이 나아졌는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래서 남 걱정 안 하고 항상 예. 아 그래서 눈물이 난 적이 있었어요? 눈물까지는 아닌데 그 걱정. 약간 싸함?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죽고 나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내가 좋아했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거기도 못 가고 막 여기에 대한 아이 때 영원으로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거에 고민. 아니 저는 보면 아이에게도 때린다고 해서 폭력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집 너무 가난해,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이 없어서 너한테 못 해줘. 이런 것도 폭력이고 엄마 아빠가 너무 아파서 아이고 내가 몸이 너무 아프네. 내가 언제 떠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말 해주는 것도 아이에겐 폭력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은연중에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직접 봐버렸으니까 이게 우리 엄마 내가 잘못하면 내가 말 듣지 않으면 또 아파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다가 나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게 또 하나의 폭력으로 다가온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 엄마는 너무 애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1차원적인 이야기는 해주는데 엄마가 있어도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게끔 예, 그 이를테면은 엄마가 병원을 했을 때 맡길 데가 없다라고 했는데 전화를 돌렸겠죠. 예, 전화를 돌렸을 때 그래 몰라 검사를 해봐야 알겠는데 암은 아닌 것 같고 그 얘기가 애가 옆에서 들었다. 그렇죠. 죽지는 않아. 엄마 이 정도까지는 죽지는 않는데 근데 아이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뭐야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엄마는 이 아이한테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지구가 갑자기 멸망한다고 생각해봐요. 불안하잖아요. 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해본 것도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후 거 해야 세상에 되는데.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데 뭐 이런 불안 심리가 어른한테도 이런 심리가 있는데 네. 아이한테는 더 공포스러웠겠죠. 근데 그 불안할 수도 있는 부분을 입원하기 전에 아이를 맡기기 전에 정말 이 아이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보기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아빠하고 무조건 있게끔만 해주고 아이만 맡게끔만 해주는 거죠. 충분히 상황 설명이 그렇죠. 있었어야 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충분히 독립적인 아이예요. 그렇죠. 녹색 어머니 봉사 갔을 때도 1시간가량 집에 혼자 있었던 아이고 네네네네. 기다릴 줄 아는 아이였기 녹색 때문에. 어머니 봉사회를 갔을 때는 엄마가 이거를 옷 입고 가니까 이걸 뭐 할 줄 알지? 1시간 정도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안심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하룻밤을 같이 아빠랑 잤는데 애가 대성통곡을 하고 그 이후에 아이가 이렇게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쵸, 소변도 보고 이게 이게 불안이 불안 생기고 거죠. 예, 퇴행성 행동이 생겼을 때는 아빠가 좀 육아에 무신경하지 않았나. 아빠께서 좀 육아에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근데 방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좀 네네.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집에 보냈을 때 아빠가 제대로 케어를 했을까? 그날? 아빠 방치.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날 대성통곡을 했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 이상 없다가. 전 단지 엄마랑 같이 있다가 엄마가 아픈 걸 알았는데 집으로 내가 또 갑자기 보내지니까 엄마가 더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공포도 있었을 그런 것도 거라고 있죠. 생각하는데 네. 아빠의 케어가 완벽하지 그렇죠. 않았을 가능성이 아니면 이럴 있다. 수도 있죠. 야, 너가 지금 잘해야지 엄마가 나와서 온다. 맞아요. 너 오늘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떼쓰고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빨리 자. 빨리 자. 뭐 불 그렇게. 꺼. 아빠의 불 꺼, 육아 빨리 자. 방식이 그렇죠, 의도치 그렇죠. 않게 좀 강압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엄마만 엄마가 찾다가 자기 시야에 엄마가, 사라지면 힘든 이거 거죠. 어떡하지 이렇게 되니까. 아빠가 혹시나 그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말들을 하진 않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유,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 사연에서 보면 행간에 보면 왠지 거기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말에 아이고 믿고 아빠한테 맡겼더니 맡겼는데 대성통곡을 하고. 그걸로 또 난리가 나는 어. 거잖아요. 보통은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아빠가 좀 누구누구 이렇게 다 잘 볼 수 있지 그러면 그래 알았어 믿고 가 이렇게 할 건데 여의치가 않아서 그 다음에 아빠가 맞네. 나왔잖아요. 맞네. 그래서 이분들 분석하는 것 좀 보세요. 마땅히 정말. 맡길 곳이 없어서. 그래서 아빠께서는 좀 육아에 좀 참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아이가- 그러네요. 네. 마땅히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없어. 일단 배제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엄마가
없어질까봐 아기가 좀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막 무서워 이랬던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기가 이렇게 막 엄마 계속 붙어 다니고 막 뭐 이렇게 혼자 안 하고 이럴 때 울고 이럴 때 너 자꾸 이러면 엄마 또 아파라고 말하는 건 아기한테 안 좋은 거예요. 큰일 나죠. 예, 그거보다는 그건 협박이죠. 예, 칼 들고 협박하는 거 똑같아요. 방법을 드리자면요. 평상시 엄마가 왜 동화책 읽어주잖아요. 그때 이제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세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읽어줬던 동화책 그거를 그대로 주고 엄마가 있다 생각하고 그걸 틀어주게끔 그럼 불안하지 않잖아요. 좀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게끔 엄마 목소리가 들리고 엄마랑 함께했던 그렇죠. 것들을 좀 자료로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동화책을 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3권에서 5권 정도 그러면 하루에 한 권씩만 읽어줘도 계속 돌아가더라도 예, 여유가 있잖아요.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가 평상시에 아이들과 같이 놀아줬을 때 가장 좋아했던 그 장난감들을 예, 구석구석에 좀 주고 예, 좀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좀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 친구가 네. 엄청 어린애일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큰아이, 맞아, 초등학교를 맞아. 입학하지 않은 아이.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 큰아이의 녹색 녹색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네, 지금 봤더니. 맞아. 그러면 아직 애가 2살이나 맞아. 3살 정도 애착 단계가 끝나지 네네.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감사해요. 근데 피디님. 그보다도 어리면 혼자 놔둘 수도 없지 네. 않아요? 그 보통 저희 이제 그 영아기라고 하잖아요. 네. 엄마가 시야에서만 좀 사라져도 엄마 계속 물어보거든요. 확인하죠. 확인하고. 그럼 그럴 때 보통 귀찮아하지 않고 100번이든 1000번이든 이를테면 한 번 엄마가 아기가 엄마 불러요. 그러면 한 번 대답해 주고요. 엄마 그러면 왜 네, 이렇게 메아리를 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숨바꼭질 놀이를 가끔씩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엄마가 어딘가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데 네. 잠시 시야에서만 사라졌을 뿐이야 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맞아요. 몰랐던 숨바꼭질 것처럼. 놀이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게 좋죠. 엄마가 사라졌지만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라졌어도 엄마가 다시 올 거라는 걸 알기 그렇죠.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꼭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죠. 엄마 지금 나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몇 시까지 기다리고 있어. 몇 시 되면 엄마 올 거야. 라고 말해주면 그것도 숨바꼭질 게임인 거죠. 그렇죠. 애들한테는. 그러다가 엄마가 지금 내 눈앞에 사라지지만 다시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얘가 너무 우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냥 맡겨놓고 도망가요. 그러면 아이한테 돌아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엄마 그냥 도망가. 많아요. 엄마도 많아요. 소리 소문 없이 저 갈게요. 맞아. 갈게요. 조심히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 입원할 때도 충분히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으면 인지 좋았겠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아이한테는 이야기를 해주고 젖먹인데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네. 그냥 애착 인형 하나 평상시 좋아하던 거 그래서 까꿍 하고 잠깐 이제 이렇게 문 닫고 이렇게 장난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도 곧 나타날 거야. 조금 틈이 길어질 뿐이야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선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갔는데 그 쇼핑몰에서 젊은 부부가 있어요. 네. 애 하나에 얘가 완전 깽판을 치는 거야. 막 그 이제 바닥에서 거의 뒹굴면서 오는. 근데 이제 재밌었던 거는 그 부부 2명이 전혀 반응을 안 해.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애 하는 거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터치를 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만약 우리나라였으면 옆에서 애 좀 조용히 좀 시켜요. 네, 애좀 라든가 달래요. 애 교육 좀 제대로 시켜요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다들 모른 척 해주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문화의 네. 차이. 그때 좀 충격을 먹고 오, 그럼 딱 놔도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말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조금 변형을 시킨다면 일단 그 공간을 아이를 들쳐 업고 벗어나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요즘에 맘충맘충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에서도 우리가 탈피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이를 일단 데리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요. 아이도 그 장소에서 혼내면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울든지 말든지 뭐 대응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가 내가 아무리 울어도 1시간을 울어도 엄마 아빠가 대응을 안 해주네?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이게 힘든 게 저도 해봤거든요. 지금 또 하고 있는 중이고 아주 힘들어요. 어떨 때는 아이가 5분도 안 돼서 그쳐요. 말 잘 듣는데 어떨 땐 또 1시간 내내 울어.
그러니까 이게 엄마도 한 시간 내내 운다고 내가 또 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울었더니 또 되네 이게 다음번에 되니까 1시간이다. 아예 마음 먹으실 때는 이걸 내가 절대 받아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이제 하셔야 되는 게 그 솔루션 기간을 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사연에서도 어찌 됐든 아이 아빠와 엄마가 함께 그 육아에 대해서 좀 통일을 해서 아이에게 뭔가를 인지시켜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김아인 선생님께서 또 솔루션 내려주셨습니다. 자, 귀인 있는 방에 귀인 있는 사연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 귀인 있고 긴 이야기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저희의 약간의 참견 이렇게 첨가해 드릴 거고 김아인 선생님께서 솔루션 내려주실 거예요. 자, 광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정호의 희망곡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 방 들어오셔서 이게 귀인 있는 방으로 귀인 있는 방. 저희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이렇게 고민 나누고 욕도 해드리고 아 좋으네요. 공감도 해드리고 네, 위로도 돌직구에서 드리고 너무 시원해요. 네, 함께 이 심리적인 솔루션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 귀인 이야기방의 창시자 이지영 PD 그리고 여당당 연빈나 아나운서 그리고 우리 아이나트 김아인 선생님 네. 그리고 저 림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어떻게든 되네. 어떻게든 되겠지 뭐.